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압도적 비주얼과 압도적 젊음을 담당하는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이종호입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32회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이렇게 코로나를 통으로 겪으시면서 정말 1년 내내 코로나를 통으로 겪으시면서 이 시국에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신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 거니까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 시험은 끝이 났고요. 1차 과목에 이제 우리 부동산학개론 시험 총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올해 시험은 최근 5개년 시험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수험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 우리 쌤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느끼는 난이도는 최근 5개년 중에서는 가장 낮았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계산 문제는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0문항. 근데 극명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아니면 팔짱 끼고도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한 5개. 계산기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5개. 그다음에 1분이 넘어가는 문제. 제가 오늘 한 문제 풀면서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 한 문제는 제가 푸는데도 한 1분 30초 정도 걸렸으니까 실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풀기에는 한 3분 4분을 잡아먹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한 절반, 1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좀 쉽게, 5개 정도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법 문항이 하나, 분양가 상한제 관련되는 건데, 사실은 공법 문제라고 하기도 요즘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공법 문제가 나올 때 개론쌤들이 알아서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해 주니까 개론 시간에도 배웠던 그런 내용 하나. 세법 문제도 하나 나왔었는데 역시 조세 정책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2차 과목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학 개론에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은 작년 올해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조금 이렇게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30회 때 부동산학 개론 난이도가 너무 높았었고, 그 난이도 높은 거를 2차 문제로 조정하는 바람에 요걸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피땀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산업인력공단 전화해서 막 지랄하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2차 과목 1차에 출제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루었던 그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과목이 이제 출제되는 것은 좀 많이 줄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 부동산학 개론 문제가 민법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욕을 안 먹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총론 세 문제가 A형 기준으로 1번, 2번, 3번에 그대로 나왔고요. 경제론 6문항이 그 다음 4번, 5번, 6번, 7번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교재 목차 순서들을 한 채 오차도 없이, 거의 한 채 오차도 없이 교재 목차 순서를 그대로 지켜준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좀 특이할 만한 점이에요. 그리고 출제 경향도요. 예전 출제 경향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적게 출제되거나 특별 파트에서 이렇게 과하게 많이 출제된 게 없고요. 총론에서 원래 나오던 대로 3문항, 경제론에서 원래 나오던 대로 6문항, 시장론 5개, 정책론 4개, 투자론 6개, 금융론 6개, 개발론 4개, 감정평가론 6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출제 나오던 파트에서 그대로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약간 특이할 만한 점은 정책론에서 한 문제가 좀 줄었고, 한두 문제가 좀 줄었고, 예전에는 7개 나왔는데 올해 4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금융론과 경제론이 한 문항씩, 그러니까 정책론에서 줄어든 양만큼이 경제론과 금융론에 좀 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그나마 금융 규제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3차, 24차 이렇게 막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금융 쪽이 좀 늘었고 정책론은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험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게 좀 구태의연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난이도 상중하의 구별이 정말 뚜렷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뚜렷한 해도 저는 찾아보기 힘든 애였고요. 심지어 난이도 중도 아니야. 상과 하의 구별이 정말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하짜리는 바로 보자마자 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제. 근데 난이도 상은 정말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근데 난이도 상도 예전에는 느낌은 좀 달라요. 예전에는 아예 처음 보는 문제를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처음 보는 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은 한 두세 개밖에 없었고요.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시간을 좀 많이 걸리게 했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난이도 상과 하의 구별이 상당히 뚜렷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이도 상은 좀 많이 잡아도 한 8개 정도, 그리고 중은 한 14개, 그리고 하가 한 18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과 하를 담아주시면 이번 시험은 80점.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5개년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낮았던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33회 이제 합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연히 난이도 중과하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예, 그 난이도 상은 피하셔도 여러분들에게 합격 점수는 준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상은 너무 힘들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얼마나 빨리 구별해내느냐, 그게 시험의 승부를 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계산 문제를 완전 포기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 골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 10개 중에서 5개는 정말 평이하게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수요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3총사, 우리가 이제 흔히 수투감이라고 하죠. 수투감. 수요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요 3개 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높은 파트 감정 평가론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감정 평가론이 6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감정 평가론 6개 중에서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중과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초반부터 계속 감정평가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론 열심히 공부하시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예견했던 게 그대로 적중한 것 같은데, 감정평가론 열심히 공부하시면 33회도 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요공급이나 투자론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론 쪽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학 개론 총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일단 올해 시험은 최근 5개년 시험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쉬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2차 과목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부동산학 개론에 배운 내용으로 승부를 보는데 계산 문제는 10개 중에서 5개는 평이하게, 5개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난이도의 상중하의 구분도 아니고 상과 하의 구분, 특히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명확하게 출제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문제 서비스로 주는 문제와 아예 이거는 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문제들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표가 좀 많이 났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면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판단되는 수투감 중에서는 감정평가론이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앞으로도 감정평가론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32회 공부하신 분들,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합격 못 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다시 크게 웃을 날이 있을 것을 기약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당락을 떠나서 열심히 고생한 여러분들 이제 좀 푹 쉬시고요. 앞날을 도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위로를 같이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33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좀 불합격하신 분들은 33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잠깐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3회 또 강의실에서 또는 동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